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우선요, 우리 식구들 모두 SK바이오사이언스로 짭짤하게 수익 내셨을 테니까 고생한 스스로를 조금 토닥여 줍시다. 청약전 계좌 개설부터 해서 매도하기까지 진짜 이번처럼 복잡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래도 과정에서 배운 것도 참 많고 깨달은 바도 많았죠. 다음부터 이렇게 주관사, 인수회사까지 해서 여러 증권사 청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청약할 때 입고계좌 변경이 가능하도록 좀 사전 작업도 미리 해두고, 대신 청약 시의 입고계좌 변경은 자사 대체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타사 대체는 상장일 장 마감 후에 하는 게 좋다는 거. 근데 이거는 따상을 기록한 종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오류가 없는 안전한 증권사로 옮겨서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복 청약이 금지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근데 이 중복 청약 금지 시기와 관련해서 정확히 먼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보통 기사를 보면 5월 20일부터 중복 청약이 금지된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보도 자료와 또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선 보도 자료 같이 보시면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고, 만약에 중복 청약을 한다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복 청약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 불법 저질렀네? 막아버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청약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다들 5월 20일부터는 중복 청약을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개정안 시행령 안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개정안 시행 이후에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해 최초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20일 이후에 최초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기업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보통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서 IPO 일정이 나오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아니면 7월부터는 안 되는 기업이 처음으로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제도 변경 관련해서 확실한 팩트 체크부터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될 엔시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엔시스는 2006년에 설립된 2차전지 배터리 검사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전지 배터리 제조의 모든 공정 단계별로 검사할 수 있는 라인업을 다 갖췄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만 봐도 조금 충분히 매력적이죠. 배터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검사 장비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겠지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엔시스의 검사 장비는요, 정확히 말하자면 비전 검사 장비예요. 정밀한 카메라를 통해서 제품의 미세한 결함까지도 검사를 하는 장비입니다. 이 검사 장비가 왜 중요하냐면요, 2차전지 배터리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연평균 29%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배터리 업체들의 과감한 투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무조건 캐파만 늘린다고 다가 아니죠. 2차전지는 방전과 충전을 오가면서 전지가 계속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받습니다.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배터리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안정성을 높여서 신뢰도를 더 향상시키고 불량률을 낮춰서 수익성까지 같이 확보를 하려면 2차 전지 생산 과정에서 결함을 정확히 짚어낼 검사 장비에 대한 필요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캐파와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엔시스 비전 검사 장비만의 강점은 무엇일까? 10년 이상의 노하우가 담긴 독보적인 머신 비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신 비전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뇌에서 판단하던 것을 카메라와 영상인식 알고리즘이 대체하는 시스템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를 찍고 정교한 또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엔시스의 기술을 보면 첫째, LED 광학계 조명을 활용한 영상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조립 과정에서 기존보다 더 균일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미세한 불량 검출도 가능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둘째, 전처리 알고리즘은 전극 표면의 작은 불량도 아주 극대화해서 보여줌으로써 불량 검사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D 알고리즘 영상 처리는 2D 광학계를 활용해서 3D 광학계로 보는 것과 동일한 입체적인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을 통해 약 30%의 원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좋은 기술력에 더해서 고객사별 니즈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된 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엔시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대표적인 공정별 제품으로는 전극 공정에 쓰이는 쿼터 비전 검사기, 그리고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3D 캔캡 검사기, 그리고 활성화 공장에 적용되는 오면 외관 검사기 등이 있고요. 현재 글로벌 2차 전지 제조 기업에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배터리 제조의 모든 공정 단계별 검사 장비 라인업을 갖췄어요. 그래서 각 공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공정별로 검사 장비의 역할을 정리를 해봤는데 화면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관련 지식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쭉 보니까 현재 2차 전지 검사 장비 분야에서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금방 다른 기업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건 아닌가? 또 반도체 장비 업체들 많은데 금방 2차 전지 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머신 비전이라는 게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2차 전지 검사에 맞는 알고리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굉장히 특수화된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특히나 장비를 수요처마다 커스터마이징해서 설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또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검사 장비 성능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엔시스의 실질적인 경쟁 업체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더더욱 엔시스처럼 전 공정에 걸쳐서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곳은 찾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물론 장담할 수 없지만 단기간 안에는 경쟁 출혈로 인한 단가 인하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R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뒤쪽에 회사의 신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 비전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CJ제일제당과 함께 가정 간편식 HMR 비전 검사 장비를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발화 가능성 없고 에너지 밀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꿈의 배터리,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연구 개발도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사 장비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또 코로나19 이후 가정 간편식 시장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CJ제일제당에 이미 관련 검사 설비를 납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다각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는 파악을 했으니까요. 이제 매번 중요한 거, 돈 잘 벌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보시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누적 매출액 288억 원, 영업이익은 73억 원 정도를 기록했고요. 2017년에 매출 200억 원을 돌파한 뒤에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보시면요. 2018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에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아주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고정비 효과로 매출 원가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도 확실히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말 79억 원에서 현재는 130억 원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 또 매출액은 2020년 대비해서 50% 성장한 546억 원을, 그리고 영업이익은 43.2% 증가한 11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전방 산업의 분위기가 받쳐주고 캐파 증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실적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이렇게 대표적인 국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기는 한데요.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을 대상으로는 전극 공정의 비전 검사 장비를 독과점으로 공급하고 있고, 삼성 SDI에는 조립, 활성화, 모듈 공정의 비전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회사를 포함해서 매출처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은 엔시스의 약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엔시스의 상위 6개사 매출 비중이 2017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매출처 편중은 고객사의 향후 전략이나 판매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위험 요소로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당장의 회사 영업력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겠지만요. 회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 CATL과 SK이노베이션 등 다른 업체도 공략하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주 고객사인데, 폭스바겐의 배터리 내재화 발표가 최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참고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제품 유형별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요. 회사가 크게 2차 전지 검사 장비와 태양광 검사 장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017년만 해도 태양광의 비중이 67%를 넘었는데 2020년 3분기 기준으로는 2차 전지의 비중이 77%, 태양광은 0.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보시면 2차 전지의 매출액이 2019년과 2020년 3분기 누적까지가 별 차이가 없거든요. 2차 전지 시장은 엄청 커지고 검사 장비의 수요가 훨씬 늘었음에도 엔시스는 조금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산 설비가 부족해서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307억 원 상당의 자금 중에 110억 원은 시설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캐파 증설에 따른 추가 성장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2차 전지 산업 호황으로 주문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밖에 채무 상환에는 31억 원을 사용하고 또 비전 검사 장비 업데이트, 신규 제품 기술 개발에 66억 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이 이번 공모는요, 신주 모집 70.9%, 구주 매출 29.1%로 이뤄지거든요. 구주 매출은 최대 주주나 일반 주주 등 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 중에 일부를 공모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의미하고요. 엔시스의 경우에 진기수 대표가 67만 주를 구주 매출로 내놨어요. 그래서 127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길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구주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존 주주의 배를 불린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또 공모자금 전부를 투자에 활용하지는 못하고 구주 매출 대금은 기존 주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순수익금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 약간 애매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수요 예측 결과나 다른 부분도 괜찮을지 공모 내역을 자세히 뜯어보도록 합시다. 총 공모 주식수는 230만 주고요. 공모가 희망밴드는 13,000원에서 16,500원 사이로 제시를 했는데, 공모가가 상단을 15.15%나 초과한 19,000원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437억 원이고 예상 시총은 1,97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지난주에 제노코,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다행히 공모 규모가 조금 커요. 이 중에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25% 기준으로 57만 5천 주고요. 청약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환불은 25일, 상장은 4월 1일에 됩니다. 저는 미래에셋 대우에서 이번에 청약을 받길래 균등 배정 방식이 올림 방식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글쎄 미대 오빠가 공모주 배정 방식을 아예 변경했어요. 균등 배정 물량 50% 고정 방식으로.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아마 다른 공모주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할 얘기가 유독 더 많네요. 빨리 넘어가서 수요 예측 경쟁률부터 확인을 해보면 1467.73대 1을 기록했거든요. 신기록을 경신했던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낮지만 제노코보다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엔시스 역시 기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조금 구체적으로 수요 예측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 요즘 수요 예측 참여하는 기관들의 트렌드인가요? 이번에도 사실상 100%가 모두 밴드 최상단인 16,500원을 넘어선 금액을 제시했어요. 특히 19,000원 이상을 제시한 기관이 전체의 88.31%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공모가를 19,000원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보시면 전체 신청 수량 기준으로 21.73%를 기록했거든요. 최근에 진행했던 네오이뮨텍이 25%, 제노코가 22%, 자이언트 스텝이 24%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그냥 그런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이전에 진행된 IPO들과 비교하면 꽤 높은 수준입니다. 20% 이상이면 괜찮은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 후에 유통 가능 주식 수는요. 비율로 치면 29.25%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578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확실히 유통 가능 비율이 30% 미만인 기업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금액이 좀 애매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엔시스가 578억, 위에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04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건 둘 다 배정 전 기준입니다. 배정 후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무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통 가능 금액이 더 컸음에도 좋은 흐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가능 금액 500억대는 수급 잘 붙으면 충분히 후루룩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공모가 산정 내역을 같이 볼게요.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선 엔시스는요. 비교 기업 대상으로 2개 회사를 선정했는데 V원텍과 M플러스입니다. V원텍은 비전 제어 알고리즘 전문 업체고요. M플러스는 2차 전지 제조 장비사입니다. 2개 기업의 펄을 각각 주가 나누기 EPS로 해서 구했고요. 기준 주가는 어떻게 정했는지 주석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일정 기간 평균치들을 구해서 가장 낮은 값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개 기업의 평균 펄을 구했더니 30.9배가 나왔어요. 이 평균 펄을 이용해서 엔시스의 희망 공모가액을 산출했는데 과정을 간단히 보시면 우선 2020년 3분기 순이익을 연환산해서 당기순이익 64억 4,300만 원을 구했고요. 여기에 퍼 30.9배를 곱해서 시가총액을 구했네요. 1988억 6,900만 원. 이걸 희석 가능한 주식수를 포함한 주식 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18,607원을 산출했습니다. 여기서 희석 가능한 주식수는 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요.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처럼 상장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그만큼 엔시스의 발행 총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아무튼 18,607원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산출했던 건데 지금 공모가가 19,000원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할인이 아니라 오히려 2.1% 정도 프리미엄을 더 받게 되는 꼴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투자자들이 공모가가 조금 비싼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이요. 맨 처음에 유사 기업을 선정할 때 제외된 기업들 중에 보시면 하나기술과 에이프로가 보이죠. 둘 다 작년에 상장한 업체고요. 2차 전지 업황이 밝은 만큼 펄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거든요. 특히 하나기술은 2차 전지 전 공정에 대한 장비 제조사고 엔시스와 비슷하게 모든 공정을 다룰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꼽혔던 회사예요. 물론 검사 장비냐 제조 장비냐 이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작년 11월에 상장한 이후에 좋은 흐름 쭉 보이면서 현재 시총이 4,696억 원에 달하고요. 2020년 3분기 실적을 연환산한 퍼 말고 실제로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한 퍼는
현재 75.38배나 됩니다. 이런 기업들을 비교 대상에 포함시켰다면 훨씬 높은 주당 가액이 산출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두 업체 모두 상장 후에 1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밸류에이션 산정할 때 제외시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NCS가 공모가 산정을 예상보다 보수적으로 했다라는 평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다들 상단을 벗어나는 가격을 적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NCS는 수요 예측 경쟁률이나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수요 예측 가격 분포 측면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또 유통 가능 물량도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금액으로 따져도 무난한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업황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부분도 긍정적이죠.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요 고객사인데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에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그리고 할인이 아닌 프리미엄이 적용된 공모가라는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가장 큰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앞의 자료를 토대로 개개인에게 맡길게요. 그리고 구주 매출 비중이 30%라는 거. 근데 최근에 공모주들을 보면요. 구주 매출의 여부가 공모주 성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청약 한도와 최대 청약 가능 증거금 확인하고 균등과 비례 배정 수량 예측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모두 우대 등급에 해당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청약 한도는 56,000주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대로 이렇게 청약을 하면 필요한 증거금은 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좌 개설은요. 비대면 은행 다이렉트의 경우에는 청약 기간 내에 개설하면 바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미래에셋대우 계좌 없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균등 배정 수량을 예측해 볼 건데요. 이번에 총 배정 물량은 57만 5천 주고 그래서 균등 배정 물량은 28만 7,500주로 고정이 됩니다.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했던 자이언트 스텝에 17만 2천 건이 넘게 접수됐거든요. 이번에 NCS도 비슷할 것 같아요. 15만 건에서 20만 건 정도는 접수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균등 배정 수량은 한 주 혹은 추첨에 당첨이 되면 2주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균등 배정 물량이 28만 7,500주니까 2주까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을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비례 배정 수량은요. 증거금 9,500만 원으로 만주를 청약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봤어요. 최근 제노코와 자이언트 스텝의 비례 경쟁률이 4,000대 1을 넘었었죠. NCS도 비슷할 거라고 가정을 했고요. 만약에 비례 경쟁률이 3,000대 1에서 3,800대 1 사이라면 3주까지 받을 수 있겠고요. 3,900대 1에서 4,500대 1 사이라면 2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제 예측이 어느 정도 맞다면요. 1억으로 청약해서 받을 수 있는 총 수량이 너무 적어요. 얼른 돈 벌어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길었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집중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냥 스킵 하면서 듣고 싶은 부분만 찾아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얼른 결론을 내자면 다들 아시다시피 2차전지 업황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제조업체들의 투자 확대에 따라서 검사 장비 수요도 증가하는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앞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조금 기대한다면 공모가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아무리 2차전지 섹터지만 소재주도 아니고 장비주이기 때문에 수주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에 밸류에이션 받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균등만 참여해 보시거나 그냥 스킵하시거나 단타 노리시면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 기술과 비교해 봤을 때 의무 보유 확약 비율과 유통 가능 비율 측면에서 NCS가 훨씬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청약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장외 시세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공모가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외 가격이 적정 주가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는 균등만 노리기에는 배정 주수가 너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례까지 노려볼 생각이고요.
1억 가까이 청약해도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청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를 바랄게요. 제 얘기가 절대 정답이 아니니까요. 나름대로 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길었네요. 빨리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